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떻게 H1B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저희가 H1B는 무엇이고 1년에 몇 명의 쿼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접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H1B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H1B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H1B를 생각할 때 H1B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에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스페셜하다는 겁니다. 스페셜. 자, 그럼 누가 과연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일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정해놨을까요? 딱 정해놓은 건 없어요. 딱 정해놓은 건 없는데 대부분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의 의미는 대학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직업군을 보통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그 미케니컬 엔지니어, 기계공학 나온 미케니컬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 될까요? 예, 그분들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 됩니다. 즉, 그 대학에서 기계공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실무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대 출신 엔지니어 분들은 대부분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 매니저 그런 거는 그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 될까요? 매니저 뒤에가 매니저로 끝나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허가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 매니저 해서 대학교 졸업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H1B를 신청하면 그런 경우에 H1B를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오피스 매니저라고 하면 H1B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뒤에 무슨 매니저 이렇게 붙으면 사실은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몇 년의 일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5년 했든지 6년 했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니저라는 그 뒤에 그 호칭이 붙는 경우에는 사실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그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라든지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해서 뭐 생화학자 아니면은 뭐 화학과를 나와가지고 뭐 화학자 아니면 생물학과를 나와서 요새 많죠. 뭐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 뭐 이런 분들. 그래서 뒤에 무슨 엔지니어 그리고 그런 이공계 출신들은 대부분 그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으로 인정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문과 계통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어널리시스트 요새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켓 어널리시스트 대부분 그 MBA를 나오시거나 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졸업하신 분들은 뭐 마켓 어널리시스트라는 그런 포지션을 할 수 있는데 이 포지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이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이냐?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경영학과나 이런 학과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카운턴트는 어떨까요? 어카운턴트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해당할까요? 예, 어카운턴트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나오신 분들은 어카운턴트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CPA는 뭘까요? 여러분 CPA는 스페셜 오큐페이션에 들어갈까요? 공인회계사라고 하죠. 영어로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예. 아까 말씀드렸죠. 어카운턴트는 어때요? 어카운턴트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해당해요. CPA는 앞에 Certified Public Accountant가 붙은 거고 뒤에가 어카운턴트 중점이 있기 때문에 CPA는 어카운턴트로 간주가 돼서 그래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 됩니다. 반드시 이 CPA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카운턴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CPA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로이어, 변호사는 어떨까요? H1B에서 로이어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뭐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이어는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해당이 돼요. 자,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법대가 없죠. 법대가 없고 그 JD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해야지만 로이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이어 포지션으로 했는데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자격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로이어로 H1B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CPA 같은 경우는 어카운턴트이기 때문에 어카운턴트 포지션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면 돼요. 가능해요. 반드시 CPA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로이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로이어 자격증, 즉 바시험을 패스를 해야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1B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이어 포지션으로 만약에 H1B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향후에 로이어 그 변호사 시험을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항상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 이민 심사관이 꼼꼼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신청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뉴욕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그러면 사실은 버지니아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프랙티스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민법, 페더럴 로는 어느 주에서는 다 프랙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은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 같은 직종은 라이센스도 졸업도 해야 되지만 라이센스도 있어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해당되지만 라이센스가 굳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미케니컬 엔지니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라이센스가 없어도 인정이 돼요. 왜?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을 즉 대학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로이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닥터 마찬가지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카이로프랙터라고 여기 이제 그 닥터 오브 카이로프랙터라고 교통사고나 척추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메디칼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지 닥터 오브 카이로프랙터로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스페셜티 오큐페이션과 자격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 H1B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마스터와 학사, 그러니까는 석사학위와 학사학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